네, 2018년 550제 피서의 상황판단 나책형 12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구체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것 고르시오. 통관 물량 1000건, 모조품 1일 통관 중 1%의 확률로 존재한다. 그러면 10개 있겠네? 무작위 랜덤이라는 거, 검수율 10%, 그럼 1개를 할 거고 10명 투자한다. 10% 상승시킬 때마다 20 추가. 그러면 마이너스 10명 곱하기 20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명 하면 되고 30만 원 천건. 오케이. 1일 평균 수입은 벌금에서 인건비 차감. 그럼 벌금 검수율 10%일 때는 한 건 되고 1000만 원 빼기 10명 곱하기 30해서 300, 700 맞다. 기억 틀렸고 리을 볼까? 검수율 30% 하는 방안과 10%로 유지한 채 2배로 인상하는 방법. 검수율 30% 하면은 일단 3건이니까 3,000, 그 다음에 30%면 20% 추가한 거니까 40명 더해서 50명, 5, 3, 15, 1,500. 그러면 1,500이 수입일 거고 검수율을 10%로 유지한 채 벌금이 2배. 그럼 2,000에서 아까 300 정도 들었으니까 빼면은 1,700. 그러면 벌금 인상 방안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럼 답은 왠지 3번일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수율이 40%면 그러면 아까보다 이제 수입이 여기가 4,000이 되는 것이고 20명이 추가로 되니까 600만 원 늘리면 2,100만 원, 그러면 1,900만 원이 들겠군. 이렇게 하면서 현재는 700, 2,800. 그러면 1,900보다 1,900, 2,800 작으니까 디귿 아니네. 답은 3번. 네, 이 문제도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때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은 그거보다 속도가 빠른데 말을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으니까 말을 하면서 하다 보면 살짝 느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이 좀 더 빨라지는 법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해설을 천천히 해보면요. 일단 1,000건이라는 게 보이는데 1%의 확률이래요. 그러면 이제 모조품 자체가 10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로 선정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확률 분포 이론을 따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균등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 즉 검수율이 10%다라고 한다면 10건 중에 한 건만 이제 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약속이니까요. 여기서 검수율을 10% 했는데 모조품 10개를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이제 무작위로 선정해 라는 것으로 배제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는 사실 이런 것도 조건으로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안 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1일 수입은 이 아니라 평균 수입은 이라고 하면서 그런 균등분포를 생각을 해라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인력은 매일 10명 투입이다. 검수율 10% 매일 10명 투입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로 10% 상승시킬 때마다 2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하실 때요.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10%가 10명인데 그 다음에 10% 추가할 땐 20명이래요. 또 10% 추가하면 계속 20명이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20명인데 10명 할인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 자체를 이 퍼센트 있을 때 여기 10의 자리에다가 여기 n에다가 곱하기 20 하시고 빼기 10 하면 되겠구나. 요런 식을 떠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에다가 자꾸 더하기 20 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규칙성을 찾기가 힘들어서 더 돌아가게 됩니다. 요런 거 13579 배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생각해 주시면서 다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30만 원인 거 확인해 두시고요. 벌금은 건당 1,000만 원입니다. 이랬을 때 벌금에서 인건비를 차감해서 수입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봐보겠습니다. 자, 1일 평균 지금 현재는
검수율이 10%이기 때문에 한 건만 발견이 될 것이고 벌금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 벌금에다가 인건비를 차감할 건데 10명을 30만 원씩 주니까 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700만 원.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다채롭게 색깔을 하니까 이제 다른 색깔도 해보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 아마 제일 까다로운 선지였을 것 같아요. 이 선지 이제 제가 하도 이 선지에서 많이 낚여서 기억을 하는데요. 통관 물량에 대해서 모든 통관 물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요 말인 즉슨 모든 통관 물량이 다 이제 벌금으로 걷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건이 모두 다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이고 10건이 다 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이제 10번 해가지고 1억이 됩니다. 1억을 쓰시던 1,000만 원 하시던 그랬을 때 수입을 구하면 이제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인건비를 여러분들 제가 아까 했죠. 이게 100%니까요. 여기서 있는 10을 여기 얘네다 넣어주면 200에서 10 빼는 190이 됩니다. 190 곱하기 30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 곱한 게 57이죠. 그래서 5,700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입은 얼마입니까? 4,300이 되겠죠. 이랬을 때 여러분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크다. 인건비가 더 크다.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뭐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냐면 그러니까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클 것이다를 요거 두 개로 비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라 벌금은 1억인데 인건비는 5,700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양수야. 그러니까 벌금보다 인건비가 더 클 것이다. 이거 아니지? 요렇게 많이 낚이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수입과 인건비를 비교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입을 4,300으로 구하시고 인건비가 5,700이라는 걸 인지하신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큰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수입은요. 전체 벌금에서 인건비를 빼가지고 요것과 인건비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벌금이 이제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인건비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벌금이 2 곱하기 인건비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벌금이 1억이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5,700이래요. 그러면 5,000 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벌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검수율이 40%다라고 했을 때요. 검수율 40이야. 그럼 여기다가 또 4 넣어서 80 빼기 10 하니까 70이 되겠죠. 70 곱하기 30 하면은 2,1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검수율이 40이면 4,000만 원을 벌게 될 테니까 4,000 빼기 2,100 하면은 1,9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현재 여기 700에서 구해놨죠? 그러니까 현재 4배 2,800이니까 2,800 이상이야? 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검수율 30%로 하는 방안 이랬을 때 아까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리을을 먼저 풀고 디귿을 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가 증가하면서 20명이 추가됐으니까 20 곱하기 30, 600이 늘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만약에 나는 디귿 먼저 풀었어 하시면은 방금 40%에서 계산한 이 인건비에다가 10%가 빠지니까 600이 줄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벌금은 3,000이 그대로 될 거고요. 그러면 1,500을 수입으로 벌 텐데 검수율 10% 유지한 채 벌금을 2배로 인상하면 2,000이 되겠고요. 인건비는 불변이니까 아까 300도 이용하셔서 1,700이야 하면은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수입이 더 많을 것이다.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잠깐 제가 선지 얘기 잠깐만 다시 드리면요. 제가 니은을 끝까지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은이 여기 보시면 4번 나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니은을 보시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니은이 맞다고 나와도 여러분들은 아 역시 니은이 당연히 맞아 라고 생각하실 거고 니은이 틀리다고 나오면 니은이 틀릴 리 없어 하면서 다시 막 다른 보기들을 볼 거예요. 이런 4개가 나온 보기는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니은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안 보고 문제가 끝났죠. 그래서 니은을 피한 것이고요. 여기 슬쩍 보니까 니은 디귿
요렇게 나오는데 리을이 있죠. 그러니까 리을이 가르는 선지가 되겠구나. 심지어 기역, 니은인데 리을. 그러니까 리을이 제일 중요하겠네. 요런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 규칙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기역같이 간단하게 써져 있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기역부터 리을의 보기조합형은 쉬운 것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고 별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처리를 하면서 이 조건을 이해하고 또 많은 선지를, 많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2개 내지 3개의 선지를 지워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도 시작할 때 내가 아직 이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먼저 풀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전략이 있어야 하지만 그 전략들이 되게 유연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실전에서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서 바로 기억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해설에서 이제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 말을 풀어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2023년에 시험장에 갔을 때, 이제 합격자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제가 이런 보기조합형은 쉬운 것부터 봐야 돼. 혹은 보기조합형은 어떤 선지의 구성을 보고 좀 더 이제 답이 판가름되는 핵심적인 선지를 먼저 봐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가르쳐 줬는데 이 문제는 뭐에 적용할까? 라고 생각하셨을 때 기억이 좀 짧아. 그리고 내가 아직 이 조건 적용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만약에 기억이 4개 나와 있네? 4개 있는 거는 일단 보지 말자. 라고 하면서 다른 전략을 유연하게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전략을 얘기할 때 되게 반복적으로 같은 전략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략의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최종적인 전략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해. 이렇게 되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뭐부터 할지 어떤 기준이 없이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주체적으로 나는 이 문제는 기억부터 볼 거야. 디귿부터 볼 거야.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답률도 아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 드리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건 또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